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더 앤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분당 정자동에 있는 한솔 주공 5단지입니다. 사실 분당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에 가장 성공한 신도시죠. 1990년대 초반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에 이르거나 거의 이를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분당 신도시입니다. 이곳은요, 1기 신도시 중에서 최초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분당 신도시 안에 6개 단지 정도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4개의 단지가 이곳 정자동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는 곳곳마다 정보를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저 분당에 산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련됐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니까 단지가 오래됐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건너편에 놀이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놀이터라 좀 텅 빈 느낌이에요. 일단 차들이 이 도로 가쪽으로 싹 세워져 있죠. 여기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피디님?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주민분들께 피해 안 끼치는 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생겨서 이 안에도 다 이렇게 돼 있구나. 복도식이라 복도 쪽으로 해서 다 입구가 형성돼 있죠. 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복도식 같은 경우에는 이웃과 마주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옆집하고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동과 동 사이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게 조성이 된 아파트 단지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또 이게 뭐야? 이게 놀이터야? 이거 좀 진짜 휑하네. 너무 없다. 놀이터야. 노후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빼놓고는 지금 내가 걸어다녀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좀 아늑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분당이 좀 그렇습니다. 분당에 있는 단지들이 참 살기 좋은 느낌이 나요. 네, 그리고 이곳 분당구는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하는 가구 수가 3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얘는 115가구가 증가된 걸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을 할 때는요, 이게 뭐 마음대로 그냥 내 집을 평면을 막 넓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요,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은 4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세대도 전체 세대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감안해서 계산을 때리면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이 사이즈가 나오겠다 계산하기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곳이 지하주차장 입구네. 딱. 근데 입구 앞에도 차를 세워놓은 모습이 보이시죠? 이것은 반드시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이다.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거나 뭐 이런 곳이 좀 더 멋있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옛날 아파트라 이 바닥 상황도 좀 안 좋고 곳곳이 좀 파여있고 좀 울퉁불퉁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곳이 주차장 내려가는 입구예요. 야, 진짜 내려가 보지 않더라도 딱 알 것 같아요. 이거 귀신 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한 곳에서 인과 아웃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되게 좁아요. 좁고, 네, 상당히 작고 지하 2층 내려가는 길도 없는 거 보니까 딱 지하 1층까지 있네요. 일로 나가면 어디가 나오지? 어디가 나올란가? 벽이 곰팡인가요? 누르곰팡인가 이게? 나오면 보시다시피 다시 지상 주차장으로 나와서 이제 각자의 동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 아파트라 그런 거죠. 요즘엔 이런 아파트가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데 지금 505동 하고요, 506동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505동이고요. 이 옆이 이게 506동이에요. 이 아파트 동은 한 층에 세대가 4세대가 있어서 평면 설계에 용이하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이는 동 있죠. 저런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에 평면 설계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505동, 506동 같은 경우에는 양 사이드를 수평 증축하고요. 세대가 많은 경우에는 양 사이드 집은 수평 증축을 하고 중간에 껴있는 세대들은 복층형으로 설계를 해서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은요,
전용 41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 정말 소형 면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후에 면적 확대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수평 증축을 하고 복층형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이뤄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중앙 5단지는요 수평과 별동 증축 방식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별동 증축이 되려면은 대지에 빈 공간이 있어야겠죠. 잠깐 힘들어서 좀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 단지가 리모델링이 이제 되잖아요. 되면은 화장실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화장실 추가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삶의 인프라도 좋아지지만 집값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제가 보여드렸죠. 되게 안 좋았죠. 이후에 주차난도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리모델링 이후에는 우리 그 복도식의 단지 그 동들이 있었죠. 이제 계단식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지금보다 그 부동산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삶의 인프라가 좋아진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조건이 내력도 철거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평면이 단조롭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있고요. 또 동굴형 설계로 됩니다. 3나 4베이까지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의 어떤 환경을 봤을 때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분당에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어떤 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 재건축 연합이 출범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후에 약 10개 단지 정도가 더 포함이 되면서 대략해서 한 10만 가구 정도가 제대로 된 재건축을 진행하자, 이런데 좀 으쌰으쌰 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도 좋아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하지만 재건축이라는 것은 워낙에 장점이 많아요. 리모델링과는 다릅니다. 사업 이후에 얻어지는 재산 가치의 상승도 일반론적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좋습니다. 그래도 언제 될지 모르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쩌면 리모델링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입지에서 이루어진다면 재건축 못지않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입주한 청담 레미안 로이뷰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1개동에 17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작은 세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죠. 그런데 얘가 그 포털사이트에 호가를 봤더니 평당 거의 1억? 재건축이 부럽지 않죠.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될 수 있다면 추진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지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초품화. 단지 안에 있지는 않아요. 단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조용한 느낌의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어린이공원, 여기 한솔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양해의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가지치기 공사를 하셔가지고 소음이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린이공원이랍니다. 아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놀이터가 약간 부실한 점이 있었죠. 그 부실함을 이곳에서 다 덜어버릴 수가 있겠네요. 이야. 아니, 한번 우리 학생들 유튜브에 출연해도 돼요? 네.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어린이들은 저 앞에 그 한솔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인가요? 네. 네. 그 어린이들은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놀고 그래야 돼요. 맞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와봐. 우리 네. 옆쪽에 나오면 유튜브 채널 출연한다. 야, 우리 출연하는 거야. 채널에 나와도 되나요, 학생? 괜찮아요? 네, 엄마 나 네. 유튜브 출연한다. 우리 유튜브. 너무 세게 하면 이게 너무 세게 하면. 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좀 빠져나오면서 제 우측으로 한솔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멀리 보이시죠?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구는 잡혀 있네요. 그리고 분당 자체가 원래 공부를 잘해요. 뭐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다고 해서 완벽한 학구는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냐 없냐, 좋은 선생님들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가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제가 가다 말고 잠깐 틀었는데 소망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도 품고 있네요, 가까이. 네, 오래된 상가가 나왔습니다. 참 오래된 상가네요. 근데 잔뜩 들어가 있죠. 정자동 학원가가 분당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쪽에 대형 학원들이 있고요. 순회동 쪽에는 소규모 학원이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은 정자동의 쪽으로 학원을 많이들 보낸다고 합니다. 순회역 쪽으로 가면은 롯데백화점이 또 있죠. 이 근처 인근에 이마트도 있습니다. 게다가 네이버나 두산 등 대기업이 정자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IT 기업이 몰려있는 판교와도 굉장히 거리가 가깝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일기 신도시 최초의 리모델링 아파트 한솔주공 5단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5단지 말고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6단지, 그리고 느티마을 3단지, 4단지, 상록 우성 아파트까지도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거죠. 재건축 연합도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일기 신도시의 자존심, 이 분당 신도시가 정말 멋진 도시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